그래서 이제 다시 얘를 보면 얘는 이제 H2O2잖아. 그럼 얘가 산화수소인데 다른 말로 하면 물이죠. 그럼 얘는 얘하고 비교해봤을 때 뭐가 하나 더 있어. 차이가 뭐야? 산소가 하나 더 있잖아. 산소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산소가 과하게 있다면 뭐야? 응. 그래서 얘가 과산화수소죠. 보통 뭐 그런 소독약, 그죠? 소독약 이게 이제 우리 몸하고 접촉되면 이 과산화수소가 이제 분해되면서 물과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산소가 이제 소독 작용을 한다. 그래서 어차피 얘는 이제 같은 꼴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되냐면 이렇게 같은 룰을 생각하면 O2F2도 뭐한다?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O2F2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보면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N과 F가 있어요. N과 F. 그래서 이제 N과 F는 F랑 똑같은 게 뭐냐면 어차피 수소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N하고 F는 이제 수소하고 형태는 같다. 그래서 일단 이제 NF로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게 F니까 그냥 뭐로 바꿔도 되니까 H로 바꿔도 되니까는 만약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N에 H에 H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야 이게? NH3 뭐야? 지금 뭐야 이거? 어? 너 걸린 거야 오늘 그냥 앉아서. 자 NH3. 야 니네 혹시 그런 사람이 없겠죠? 혹시 화장실에 빠져본 적 있냐? 선생님 예전에 그 대학교를 빠져 있어? 빠져 있는 거야? 저요? 응. 아니요. 예전에 이제 대학교를 처음에 들어가고 나서 되게 힘쓰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노가다 같은 데를 한번 띠로 경주를 내려갔는데 경주를. 근데 경주가 원래 되게 우리나라 지형상으로 봤을 때 좀 따뜻한 동네잖아. 되게 따뜻한 동네여서 눈이 안 오거든. 근데 하필이면 선생님이 가는 그때 그 해에 뭐냐면 경주가 눈이 이제 되게 많이 온 거야. 그래서 되게 어떤 이제 오지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 이제 다리 건설하는 데서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 화장실 하필이면은 그런 이제 양변기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그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 이게 네모난 밑에 이렇게 직사각형 구멍이 있어 거기 막 이렇게 똥 이렇게 다 보이고. 그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암모니아 이런 것들은 보통 화장실 이런 데 제일 많이 있단 말이야 기체상으로. 그래서 오늘 그냥 그날도 이제 아침에 눈이 되게 많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으니까 거기 막 이제 눈으로 밟아놨을 거 아니야. 내가 이제 뒤터를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미끄러진 거지. 그래서 이제 쑥 빠진 거야. 근데 이제 아까 있잖아. 경주가 그렇게 생각보다 뭐한 동네가 아니니까 추운 동네 아니고 만약 추웠으면 딱딱하게 얼었을 텐데 춥지 않으니까 이제 쑥 빠진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엄청 크진 않잖아. 그리고 내가 팔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쑥 빠진 거 내가 팔로 이렇게 딱 해서 잠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마 니네 다음 시간 보면 계속 나의 다리만 보면 그 생각만 날 거야. 그 사람이 약간 그거잖아.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약간 뭐라냐면 멘탈이 나간 거야. 근데 약간 한 3, 4초간 이제 약간 멍을 때린 거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빨리 올라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올라왔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제 여기 진짜 이만 똥이 다 묻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얘 때문에. 그 화장실에 우리가 이제 소변이나 대변을 보면 거기가 이제 분해되는 과정이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그래서 실제로 이건 중학교 아마 2학년 때 소화할 때 배운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암모니아를. 그래서 암모니아가 원래 우리 몸에서 단백질 분해하면 무조건 암모니아가 생겨서 우리 몸에서는 이 암모니아를 간에서 간은 얘들아 무슨 기관이야? 응? 자, 손 들어봐. 해독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미친 거예요. 알았지? 우리 몸엔 그런 기관이라는 건 없어. 알았지? 왜냐면 우리 몸 구성상으로 봤을 때 소화하게,
뭐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신경계 이렇게 있잖아. 그럼 그것 중에 어딘가에 뭐 해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간은 뭐다? 간은 소화기야, 소화기. 이유는 간이 지방 분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뭐다? 물질이 나오죠. 그렇잖아, 쓸개질이랑. 그걸 만드는 장소가 뭐야? 간이야, 간. 그래서 우리가 또 들어온 얘기인데 이렇게 총천연색 그 음식물을 먹어도 항상 똥은 똥색이잖아. 그 이유가 쓸개즙 색깔이 그 색깔이야. 그래서 이제 간은 보통 우리가 분류상으로 봤을 때 수능에 되게 잘 나와, 그렇지? 수능 거의 항상 1번 맨날 이거 물어봐요. 그래서 간은 어디에 속하냐면 소화기, 소화기.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간을 뭘로 바꿔주냐면 간을 이렇게 생긴 물질로 바꿔서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얘가 요소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줌을 이렇게 질질 싸잖아.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요소가 나오는데 그게 다시 이제 그 거기 재래식 화장실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이 반응이 이제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다시 뭐다? 다시 이제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저 암모니아 때문에 보통 사람이 이것도 약간 다른 건데 이거 약간 들어온 거보다 다른 얘기인데 아니 진도가 아닌데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 보통 니네 공부를 하잖아. 공부를 할 때 그런 각성 효과가 있는 음료 있잖아. 뭐야? 뭐 몬스터나 뭐 핫식스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 그 최대 단점이 뭐냐? 그럼 뭐 단점이 뭐냐면 내가 자고 싶을 때 뭐야? 못 자. 이제 공부가 다 끝났어. 나는 지금 요즘 요 타이밍에 좀 자고 내일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그 각성 효과가 걸리니까 공부가 끝나고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팔아요. 이 암모니아가 그 가루 형태가 돼서 팔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그런 관심이 있는 애들이 헬스 보통 막 되게 무거운 거 들은 사람들이 저거 갖고 다니거든. 저 순간적으로 이렇게 흡입하잖아. 저 냄새가 되게 지독하면서 코의 점막을 엄청 자극해서 정신이 뭐한다? 정신이 완전 번쩍 들어.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니 한 800원 정도 하는데 빙초산이라고 팔거든 마트 가면. 그래서 그것도 뚜껑 열고 냄새 한번 맡으면 뭐야? 코가 약간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나. 그럼 정신이 바짝 들어. 근데 걔는 무슨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각성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졸렸을 때 한두 번씩 이렇게 물론 이제 갖고 다니면서 마신 친구들이 이제 같이 안 다니겠지. 계속 좀 찌르는 거야. 근데 어쨌든 효과는 되게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시에 빠졌는데 이 빠지고 나니까 저 암모니아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똥도 오른다 해서 여기가 이제 이 피부가 다 빨갛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있던 할머니한테 물어봤지. 사실 얘서 제가 변기에 똥똥 올라가서 지금 피부가 빨개서 그런다. 할머니가 되게 웃더니 웃음의 의미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번 빠진대. 그런 경우가 많대. 이렇게 미끄러져서. 그래서 니네도 혹시 아저씨 살다가 재래식 화장실 같은 데 빠져서 똥똥 오르면 토마토 있잖아. 토마토로 씻으면 되게 금방 실제로. 그래서 산골 오지에 토마토가 있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슈퍼 갔더니 갈아 만든 토마토 있더라고. 뭔지 알지? 이렇게 가야 토마토 농장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욕조에다 한 6통인가 해서 받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씻으니까 실제로 이제 금방 다 가시더라고. 알았죠? 생활이 지나지. 우연히 화장실에 뭐 하면 빠지면 뭐 한다? 토마토로 씻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F나 H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자 NH3 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얘도 역시 되게 여러 가지 그릴 수 있어요. 어차피 수능에도 되게 여러 가지 풀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질소가 자기네들끼리 두 개가 결합을 이미 했다고 쳐. 손을 잡았어. 그러면 좀 전에 설명할 때 질소는 손이 3개인데 한 개의 손은 이미 자기네들끼리 잡았잖아. 그럼 손이 각각 몇 개씩 남어? 2개씩 남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누구하고 결합을 하면 된다. 나머지 부분을 다시 수소하고 결합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물질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질소하고 질소가 또 손을 몇 개 잡으면 돼? 손 2번 잡으면 돼요. 알았지? 자기네들끼리 손을 이렇게 2번을 잡으시고. 그러면 다시 수소 몇 개랑 자, 수소 하나랑 또 이렇게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소가 질소들끼리만 뭐하면 질소들끼리만 손을 잡으면 자, 요렇게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기 중에 제일 많은 뭐다? 질소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이렇게 쓱 들이마시잖아. 그럼 우리 몸 안으로 뭐가 제일 많이 들어와? 어? 숨을 들이마시면 우리 몸 안으로 뭐가 제일 많이 들어와? 이게 제일 많이 들어와. 공기 중에 질소가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아르곤이 있고, 그 다음에 한참 가면 뭐가 있냐면 이산화탄소가 있겠죠. 그럼 이제 거꾸로 다시 숨을 우리가 이렇게 후 뱉잖아. 그럼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어? 여전히 질소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질소는 우리는 못 써. 알지? 만약에 여기 있는 누군가가 공기 중인 질소를 싹 흡입해서 그걸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쫙 흡수하잖아. 그럼 고기를 안 먹어도 돼. 우리가 고기를 먹는 제일 큰 이유는 질소를 몸 안에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질소를 먹는 거예요. 응.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그럼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잖아. 그럼 얘가 이제 물에 빠졌다고 쳐봐. 알겠지? 그럼 내가 얘를 건져 이렇게. 그래서 막 인공호흡을 하잖아? 이제 죽어. 야, 질소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면 이 사람 지금 물에 빠져 산소 부족한데 이산화탄소 막 불어넣은 거야. 죽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숨을 뱉어도 뭐가 많이 나오는 거야? 산소가 더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한 거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나갔을 때 비율이 좀 뭐야? 바뀌는 거야. 예를 들면 들어갈 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한 0.001% 정도 있었으면 이게 숨을 뱉으면 뭐야? 숨을 뱉으면 예를 들면 이게 한 4% 정도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산소의 비율이 뭐야? 산소의 비율이 더 큰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해봤냐면 거기에 있는 3번, 4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6번만 하면 되는데 6번 이제 아까 했으니까 자 5번만 잠깐 보시면 5번이 인이랑 황이랑 뭐다? 염소예요. 그럼 이제 인이랑 황이랑 염소인데 이걸 이제 하는 거의 주 목적은 얘하고 그냥 같은 족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지? 저 주기율 표상에서 봤을 때 그럼 인은 누구랑 같은 족이고 질소, 황은 산소랑 같은 족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염소랑 같은 족이기 때문에 어차피 손의 개수는 뭐하다? 손의 개수는 그냥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가운데 있어야 돼? P, S, M 중에 SCL 중에 누가 가운데 있어야 돼? P가 손이 제일 많으니까 P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뭐다? 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자, 염소가 결합해요.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가 CO니까 마지막에 있는 CO는 이제 뭐가 된다? CO2가 된다.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뭘 우리가 다 연습을 해봤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결합을 할 때 무슨 결합하고 무슨 결합이 있다? 자, 이온 결합하고 뭐가 있다? 자, 공유 결합이 있다. 자, 이 정도 연습을 해봤어요. 되겠어요? 질문 없지 이제? 그럼 이제 책을 끄는 책을. 뒤에는 안 하셔도 돼요. 혹시 책 안 받은 사람 있니? 다 있죠? 그리고 책이 얘들아 이제 이거 책을 보면은 자 잘 봐봐. 야 니네들 책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의 차이가 뭐야? 아래 뭐가 써있는데 얘는 안 써있잖아. 이건 이제 뭐 학원에 책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보낸 파일하고 다른 파일로 인쇄가 돼서 뭐그 차이만 있고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책이 니네들이 갖고 있는 책보다 약간 뭐하다? 얇아요. 그 이유가 이제 니네 책에 보면 기권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 책에 표지 목차에 보면 있어. 알지? 목차. 근데 그걸 하진 않을 거예요. 알지? 원래 선생님이 이 책 할 때 여기까지만 하고 했는데 저 책에서 만들 때 저 뒤에 내용이 들어가요. 알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의 제일 첫 번째 중학교 과학의 제일 첫 번째 내용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변화를 배우는 거예요. 변화. 그렇죠? 자, 변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변화라고 부르면 전과 후가 무언가가 뭐야? 달라진 현상이야. 알지? 전과 후가 무언가 달라지는데 이 화학이라는 과목에서 전과 후가 무언가 달라질 때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이제 화살표예요. 알지? 그래서 화살표가 있어서 여기 앞에가 전이고 여기 뒤에가 뭐다? 후. 맞죠? 전과 후가 있어요. 전, 후. 그래서 항상 변화를 표시하려면 뭐가 꼭 있어야 돼? 화살표가 있고 그 화살표를 기준으로 전, 후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런 전, 후로 나타낼 수 있는 변화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변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학변화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신 시험 문제를 보면 내신 시험 문제 첫 번째가 뭔가를 주고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를 찾으시오. 이게 시험 문제거든.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를 내면 애들이 되게 뭐하는 부분 중에 하나냐면 어려워요. 알지? 왜냐면 어렵다는 건 뭔가 외울 게 되게 많은 파트거든. 얘를 기억을 해야 돼. 얘. 알겠죠? 근데 그냥 얘들이 찍어봐. 지구상에 물리변화가 많겠어? 화학변화가 많겠어? 화학변화가 훨씬 많아. 근데 화학변화가 훨씬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이 화학변화를 분류를 하면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분류하는 방식이 그냥 중학교 수준에서 분류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중학교 형태에서 분류하는 방식이 화학, 분해, 치환 이렇게. 그럼 그냥 저 말뜻 뭐 화합하니까 무슨 말이야? 화합하니까 무슨 뜻인 것 같아? 화학적으로 결합해요. 그러니까 무슨 결합하고 무슨 결합하는 거야?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러면 분해는 뭐야? 결합해 있는 게 뭐한다? 떨어진다. 그럼 치환은 뭐야? 치환은 바깥치기 한다. 근데 니네들이 치환을 배운 적이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화학에서 치환 배운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겠지. 혹시 그런 거 기억나니?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에 이제 뭐 대표적인 거 하나 써볼게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질산은이랑 뭐랑 반응하면 기억나냐 혹시 얘들아? 질산은이랑 뭐 예를 들면 염화 구리가 반응한다. 그럼 뭐가 생겨? 뭐가 생겨? 자 이렇게 해볼게. 자 이게 뭐 식은 어차피 이게 중요하니까 질산은이잖아. 그럼 이제 우리나라 말이잖아. 우리나라 말. 그지? 근데 원소 기호를 보통 쓰면 우리가 이제 AgNO3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러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있는 거잖아. 그럼 앞에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앞에 있는 게 음이온이고 뒤에 있는 게 양이온이야. 그럼 얘도 역시 앞에 있는 게 음이온이고 뒤에 있는 게 뭐다? 양이온이야.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서로 반응하면 서로 양과 음을 뭐 하는 거야? 서로 양과 음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야? 서로 자료 바꿈을 한다 해서 치환. 그러면 뭐가 생겨? 바꿔봐. 그럼 얘가 음이면 얘는 이 양하고 만나니까 뭐야? 질산 구리. 되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만나면 뭐가 돼? 염화 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가 된다? 이런 게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치환이에요. 치환. 서로 위치를 뭐한다? 바꾼다. 알았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보통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했을 때 큰 화학 변화의 종류 삼을 때 화학, 분해, 치환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지구상에 있는 화학 변화는 3개밖에 없어요. 3개. 맞죠? 그냥 미리 좀 써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산화환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염기반 밖에 없어요. 알았지? 고등학교 과학에서 배우는 건 산화환원하고 산염기 반응밖에 없어. 근데 전 지구상에서 봤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거의 99.99%는 다 산화환원 반응.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이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과학을 배울 때 이제 산화너 반응이 뭔지 혹은 산염기 반응이 뭔지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물리 변화가 아직 뭔지 모르고 화학 변화가 뭔지 모르지만 지구상에는 화학 변화가 물리 변화보다 뭐하다?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시험 문제 풀면 화학 변화는 엄청 많고 물리 변화는 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청 적잖아. 그럼 그냥 뭐만 외우는 거야? 뭐만 외우면 돼. 물리 변화 그냥 몇 개만 외우시고, 알겠죠? 물리 변화 몇 개만 외우시고 선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물리 변화 찾고 그게 아닌 건 다 뭘로 던지면 돼? 화학 변화를 던지면.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뭘 하면 안 되냐면 뭘 외울 생각 하지 말아라. 화학 변화를 외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리 변화만 몇 개 기억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첫 번째가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이제 이렇게 써 있어서 뭔가 되게 정리가 많이 돼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예요, 예. 알았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해서 써 있는 게 첫 번째 뭐다? 모양이 바뀐 거야, 모양. 알았죠? 모양. 형식이죠. 그냥 뭔가 뜯어버리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뭐가 있냐면 용해. 용해가 뭐야, 얘들아? 녹는 거. 그지? 그러면 용해라는 현상을 할 때는 머릿속에 반드시 뭐하고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용매와 용질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따가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용해라는 현상이라니까 예를 들면은 설탕을 먹으면 무슨 맛? 단맛. 설탕물을 먹어도 무슨 맛? 단맛. 그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얘네 두 개가 뭐 하는 거야? 섞이는 현상. 알겠죠? 그래서 그런 섞인 현상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용해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확산. 확산은 그냥 한 물질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뭐 하는 거야? 퍼져 나가는 게 그냥 확산이지. 예를 들면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퍼져 나가는 이제 그런 현상도 확산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뭐가 있냐면 상태 변화죠. 자, 그래서 거기 그냥 상태 변화라고 써 있는데 하도 오래 전에 배워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한 번만 해볼게요. 이렇게. 거기서 그려봐 심심하니까. 자, 선생님 지금 칠판에 쓴 SGL 뭔지 아니? 뭐야 친구야? 그렇죠, 알파벳이죠. 그래서 S는 이제 솔리드여서 뭐다? 얘는 고체. 그 다음에 G는 가스니까 뭐야? 기체. L은 리퀴드여서 뭐다? 액체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고체, 액체, 기체로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형태 변화가 일어나죠. 여기서 한번 그냥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을 뭐라고 불러? 얘들아, 뭐라고 불러? 얘들 질문하지 말까? 질문하지 말까? 질문 안 하면 되게 심심해.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한 20명 정도가 제일 수업하기가 좋은 게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몇 명이 뭐 자거나 막 대답 안 하잖아. 그래서 한 명 정도 대답하거든 항상. 근데 제일 수업하기 힘든 게 뭐냐면 한 3-4명 수업하면 3-4명이 다 입 닫고 있잖아. 죽을 것 같아. 선생님 지금 77년생인데 학원을 한 지가 한 20 몇 년 됐거든. 대학교 이건 나중에 카메라 꺼지면 내가 학원 생활 한 이유를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심심할 때. 무슨 얘기 하지? 그래서 어쨌든 니네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이가 뭐야? 나이가 되게 많아. 내가 우리 학원에서 거의 아마 나이 제일 많은 것 같아. 내가 원장님보다 나이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무슨 얘기 하려지? 고체에서 액체 얘기하다 일로 왜 넘어왔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막 이렇게 3-4명 정도 이렇게 수업하다가 어쨌든 막 쟤 죽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초반에 이제 학원 하다가 뭐 대치해도 있고 막 인강도 찍다가 인강 안 찍은 이유가 뭐냐면 인강 찍으면 저 카메라맨 이렇게 있잖아. 그럼 그 카메라맨하고 되게 친해져야 되거든. 왜냐면 카메라맨이 저기서 이제 카메라 요새는 이제 그 뭐야 미어캣 기능 같은 게 있어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굳이 저기 카메라맨이 없어도 되는데 옛날 같으면 좀 촬영하는 그 저기 PD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계속 찍어줘야 돼. 근데 저희가 계속 저기서 앉아서 뭐야? 자. 이렇게 졸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미 여기 움직였으면 지금 움직였는데 계속 카메라 고정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치면 이제 그때 일어나서 다시 옮겨주고 하거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되게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니까 막 술도 사주고 막 밥도 사주고 해서 되게 친해져야 되는데 걔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 차라리 그냥 영어는 괜찮다는 거야. 영어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래도 삶에 뭔가 배우는데 특히 과학이랑 수학 진짜 지겹다는 거지 자기. 그러니까 나는 수업하는데 만약에 한 3명 수업하는데 R은 안 하잖아. 그럼 느낌이 그런 거 똑같아. 인간적인 거. 약간 미친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거 하면 미친놈이야. 웬만한 정신 갖고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러니까 대답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 보통 우리가 뭐라 불러요? 용해. 응? 뭐라고? 용해야 융해야? 융해. 아, 융해가 있지 융해. 그죠? 녹느냐잖아 융해. 그럼 반대로 액체가 고체가 되면 이거 응고하는 거죠.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되면 기화 이렇게 부르는 거고 기체가 액체가 되면 액화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요게 이제 말이 똑같죠. 뭐다? 둘 다 이제 승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칠판에 선생님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상태 변화도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다 이제 물리 변화에 들어가는 거야. 물리 변화. 그럼 지금 선생님 칠판에 쓴 모양이나 용해나 확산이나 상태 변화를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이걸 뺀 나머지는 다 뭐야? 다 화학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이걸 뺀 나머지는 다 화학 변화. 그럼 이제 이거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자, 이거 기준에서 봤을 때, 자 이제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오는 화학 변화가 거기 있는 걸 좀 보면 일단 첫 번째가 색깔이나 냄새나 맛 등의 뭐가 생긴다? 변화가 생기면 보편적으로 뭐다? 보편적으로 화학 변화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알았죠? 색깔이나 냄새나 맛 등의 변화가 생기면 화학 변화라고 부르는데 항상 내신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좀 줘야 되면은 뭘 내면 제일 좋으냐면 약간 예외가 되는 것들을 내면 좋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가 생기는데 색깔이 변하는 게 대부분 뭐가 되냐면 대부분 화학 변화가 분명히 맞는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색깔이 변하는데 화학 변화가 아닌 게 있어요. 그렇죠? 색깔이 변하는데 화학 변화가 아닌 게 있어서 이 예외, 이 색깔이 변하는 거에 예외를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이게 뭐가 있냐면 황산구리가 있어. 황산구리. 황산구리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황산구리라고 하는 물질을 어디다 그냥 집어넣냐면 물에 집어넣으면 황산구리가 용해가 돼요. 용해. 알았지? 그럼 황산구리가 용해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황산이온이랑 구리 이온으로 그냥 뭐 하냐면 떨어지는 건데 황산이온하고 구리 이온은 그냥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용해되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화학 변화 아니면 물리 변화예요. 근데 이 황산구리하고 이제 황산구리가 황산이온하고 구리 이온으로 떨어질 때 이 구리 이온이 물에 들어오면서 뭐 한다? 구리 이온이 특유의 색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특유의 색이 아주 예쁜 푸른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 같은 거 가면 무슨 에메랄드빛 바다나 약간 그런 색깔의 느낌이 약간 적어요. 그럼 얘는 그냥 황산구리라는 물질을 물에 뭐 시키는 거야? 물에 용해시키는데 무슨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색 변화가 생겨서 이게 이제 색이 변하니까 화학 변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예외적으로 뭐가 아니냐면 화학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신 시험 문제를 보시면 그냥 보통 색깔이 변하는 건 다 화학 변화인데 예외가 하나 정도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고 뭐 빛과 열이 발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빛과 열이 발생한다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야? 뭐 한다?
이런 걸 보통 연소한다 이렇게 불러. 그렇지? 그래서 연소라는 현상이 일어나면 이건 항상 화학 변화인데 거기 이제 3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기체 발생. 그러니까 이제 무엇과 무엇이 가능해서 뭐가 되냐면 기체가 발생하는 것도 대부분 이제 어디에 속하냐면 화학 변화에 속하는데 이것도 역시 뭐가 있냐면 이것도 역시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속하는 예외는 이것도 역시 이거하고 관련이 있거든. 당연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게 머릿속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 용해도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 그죠? 그래서 용해도라는 걸 배워서 온도에 따라서 용매 100g에 뭐 하는 거야? 용질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용해도이기 때문에 자, 그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자, 그래프를 그리면 자, 요런 식으로 나와요. 라는 걸 처음에 배웠거든. 자, 그럼 저런 거에 보통 용해도가 고체야, 기체야? 걸렸다 오늘. 다음 시간에 다른 사람이 걸리겠죠. 이게 이제 보통 뭐냐면 이게 고체예요. 고체여서 고체 이제 뭐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면 더 많이 뭐한다? 더 많이 녹는다. 근데 이제 그때 이걸 배울 때 고체 말고 누가 있냐면 기체가 있는데 기체. 기체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그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온도가 올라가면 되려 용해도가 뭐야? 떨어지기 때문에 물속에 녹아있던 기체가 밖으로 뭐야? 빠져나오니까 기체가 발생해버려. 이렇게. 무슨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탄산음료 있죠. 탄산음료. 또 이것도 약간 변태 같은 놈들이 잘하는 건데 탄산음료를 뜨겁게 하면 거기서 뭐가 뽀글뽀글 올라와? 기포가 올라오잖아. 그지?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기포라는 건 뭐다? 기체가 그 용액 안에 녹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를 준비해서 탄산음료 온도가 올라가면 거기서 뭐가 발생해? 기체가 발생해. 근데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웠다고 좋아. 아, 화학 변화는 기체가 발생하는 게 화학 변화다. 그럼 선지에 그게 나오면 선지 그걸 뭐야? 기체 발생하는 이거 골라버려요. 알았지?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기체 용해도는 압력하고 용해도 관련해서 놓고 봤을 때 기체는 압력이 올라가면 용해도가 뭐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이나 뚜껑을 탁 따면 뭐야? 기포가 생기잖아. 그럼 거기 안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뭐야? 빠져나오는 거야.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체가 발생하는 예외가 되는 거는 자, 어떤 걸 기억하시면 되냐면 기체의 용해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금 점점 계속 뭐 하고 있어? 뜨거워지잖아. 그럼 결국 뜨거워진다는 거는 이 바다에 뭐가 엄청 많이 녹아 있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는데 지구가 뜨거워짐에 따라서 그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뭐야? 빠져나오면서 지구 온난화를 뭐한다? 더 심화시키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지? 근데 뭐 내가 수업할 때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죄의식에 살이나 눕혀서 살면 안 돼. 알지? 아,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이제 망할 것 같으니까 뭐 학원 다닐 때도 걸어 다니고 학교 다닐 때도 걸어 다니고 뭐 승용차 같은 거 안 타고 이런 행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구 자체는 지금 어차피 뭐 하는 시기냐면 지구 자체는 어차피 빙하가 다 녹아서 뭐야? 북극곰이 죽을 시기야. 지금 원래 간빙기란 말이야. 그렇죠? 지금 빙하 오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진짜 이산화탄소를 통제 잘하고 어쩌고저쩌고 뭘 하잖아? 그래도 빙하는 언젠가 일단 거의 다 뭐 해야 돼? 녹아야지 다시 빙하기로 간다. 이제 그 속도가 그냥 조금 뭐 하는 거야?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것 뿐이죠.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기체가 발생하는 게 무조건 뭐가 아니다? 무조건 화학 변화 아니다. 그 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앙금 생성 나왔는데 앙금 생성은 뭐 한다? 무조건 어디에 속하냐면 이제 화학 변화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이제 내신 시험 문제를 푸시면 이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별하는 문제가 꼭 나오는데 뭐만 기억을 잘 하셨다가
물리 변화만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걸 뺀 나머지는 다 화학 변화고 자 예외적인 게 이렇게 두 개 정도 있구나 라고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할 게 있어서 하나 더 할 거는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서 쭉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물이 있었다고 칩시다. 물.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해볼게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해볼게. 자, 고체인 설탕이 있었다고 쳐봐. 열을 가해서, 그러니까 고체인 설탕 먹으면 무슨 맛이야? 단맛이요. 그럼 이제 내가 얘를 열을 가해서 뭐다? 열을 가해서 자, 액체로 만들었다고 쳐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액체가 됐어요. 녹아서 열을 가해 녹았으니까 뭐 존나 뜨거운 설탕이 되겠지. 먹으면 어떻게 돼? 단맛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도 달았는데 여기도 뭐 한 거야? 단 거지. 그지?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쓴 건 무슨 변화가 난 거야? 물리 변화가 난 거잖아. 그럼 물리 변화가 일어나도 원래 설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놈은 설탕 뭐로 돼 있다? 설탕 분자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참고로 선생님이 분자라고 표현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무슨 결합을 배웠어? 공유결합을 배웠지? 공유결합 물질은 다 분자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설탕이라고 하는 고체가 있었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설탕 고체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뭐해서 보면 확대해서 보면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 뭐다? 설탕 분자, 설탕 분자, 설탕 분자, 설탕 분자, 설탕 분자 뭐야? 설탕 분자가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가해를 하면 먹어봤을 때 맛이 뭐 하는 거야? 맛이 그냥 똑같은 거야. 맛이 똑같으니까 원래 있는 성질이 뭐 하지 않는 거다? 성질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알지? 그래서 물리 변화가 일어나면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 뭐냐? 원래하고 비교할 때 성질이 뭐 한다? 자,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자,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분자 자체가 뭐야? 분자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이것도 그냥 단맛이고 이것도 그냥 뭐야? 단맛. 단순히 뭐만 바뀌냐면 물질의 상태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설탕인데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액체니까 그냥 녹아있는 거잖아. 녹아있는 거. 녹아있는 거니까 설탕 분자와 설탕 분자와 설탕 분자와 설탕 분자와 설탕 분자가 원래보다 뭐야? 조금 더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거를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분자가 바뀌지 않는 건데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돼. 뭐냐면 분자가 원래하고 다르게 뭐다?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뭐한다? 자,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잖아. 원래는 이렇게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었는데 얘네들이 뭐야?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열된 방식의 변화가 바뀐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요 설탕을 계속 뭐야? 가열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소다를 넣어. 그럼 어떻게 돼? 응? 그럼 달고나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달고나가 되는데 달고나가 되면서 뭐다? 일단 첫 번째 색이 뭐야? 색이 변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 설탕하고는 맛이 약간 뭐야? 맛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부풀어 오르는 거지.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소다를 열을 가하면 뭐 뒤에 나오겠지만 소다를 열을 가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빵빵하게 부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빵 만들 때도 뭘 넣어? 베이킹소다 넣잖아. 그 베이킹소다가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하면서 빵을 부푸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색이 달라지면서 맛이 변하면서 뭐다? 자, 기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여기로 가면 뭐가 된다? 화학 변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화학 변화가 되니까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이 뭐 하는 거야? 성질이 완전히 변하는 거야. 그럼 성질이 변한다는 건 원래하고 뭐야? 원래하고 다른 분자가 뭐야? 만들어진다. 그래서 선생님 진짜 옛날 사람이어서 니네랑 뭐 나이 차이가
너네 몇 살이냐? 50살? 어? 50살. 너 50살이라고? 아니 너 몇 살이냐고? 16이야? 그럼 나하고 30년 차이 나네. 30년 차이 나.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 막 개미 똥구멍에서 막 이렇게 막 시큼한 거 빨아먹고 막 아카시아 그거 먹고 막 그런 시기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학교 앞에서 이거 팔았어 달고나가. 근데 맨날 뭐 한 그때 얼마였나? 50원인가 30원이었거든. 버스비가 한 70원이었으니까 막 짜장면이 200원에서 됐을 시기니까. 근데 내가 저 달고나를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맨날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집에서 설탕 하얀색 설탕이 집에 있길래 그걸 냄비에다가 내가 다 때려 붓고 이렇게 잘 녹였어 이렇게. 그때까진 괜찮았었거든. 그냥 부어서 액체로 만들었으니까 그때 괜찮았는데 거기서 내가 뭘 부으니까 이제 소다를 부으니까 얘가 소다를 조금 넣은 게 아니고 한 통을 다 넣었거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걔가 이제 이렇게 폭발한 거지. 초등학교 화산 폭발 놀이 같은 거 하는 거죠. 무슨 넘친 거죠. 그 지금 불이 났어 우리 집. 왜냐면 이게 넘치니까 그 밑에 가스레인지가 있으니까 가스레인지에 이게 다 들어가니까 불이 났지. 그래서 우리 집 주방이 다 타서 아이를 맞은 것 같아. 집 다 불태워버렸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가 되면 자, 화학 변화가 되면 뭐가 바뀐다? 자, 성질이 변하면서 뭐다? 분자가 바뀌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면 시험 문제를 풀면 이걸 표현하면 뭐가 바뀐다고 하냐면 이게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요.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저 표현을 저 원자의 배열이 바뀐다는 건 자, 얘로 해볼게요. 얘로. 알지? 그럼 지금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자, 물이 있어. 물. 그러니까 물을 이루는 아까 H2O니까 이렇게 뭐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물 분자가 있었겠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 물 분자를 뭐로 만든다? 이거를 얼음으로 만든다 라고 치면은 얼음으로 만든다 치면 이 물 분자는 뭐 하는 거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저 물 분자가 얼음이 되면서 배열하는 모습만 뭐야?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물 분자가 얼음이 되면 배열하는 방식이 요렇게 돼요. 요렇게. 자, 요렇게 돼서 여기에 물 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 분자가 있고 자, 여기도 물 분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무슨 모양을 만드는 거야? 육각형 모양을 만드는데 그럼 육각형 모양을 만들면 가운데가 이렇게 뻥 뭐야?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리잖아. 그러니까 물은 얼어서 얼음이 되면 부피가 뭐야? 저 이유 때문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원래 있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달라지다? 분자가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뭐한다?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성질은 바뀌는 게 아니고 분자의 배열된 모습이 바뀌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있는 물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 물을 어떤 첨가물을 좀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뭘 할 수 있냐면 전기 분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는 수소산소가 이제 화학적으로 뭐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뭘 가해서 어떤 첨가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전기를 가해서 분해하면 쟤네가 뭐야? 쟤네가 다 떨어져. 그래서 얘네가 다 떨어져서 뭐가 나오냐면 자 요렇게 나와. 요렇게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나와. 그럼 무엇과 무엇이 된 거야? 멍하지 말고. 자 무엇과 무엇이 된 거야? 원래는 뭐였는데? 원래는 물 분자가 몇 개 있었어? 물 분자가 2개 있었는데 그 물 분자를 내가 전기를 이용해서 뭐 했더니 분해했더니 자 요렇게 붙여놨으니까 뭐야? O2죠? 그럼 산소라는 뭐가 생기고 산소라는 분자가 생기고 뭐다? 수소라는 분자가 몇 개 생긴다? 자, 2개가 생긴다. 그러면 원래는 배열 상태가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는 원자 배열 상태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얘를 전기 분해했더니 산소는 산소끼리 배열이 되고 수소는 수소끼리 뭐야? 수소끼리 배열이 됐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다? 자,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상태가 뭐한다? 자, 변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 2개를 이렇게 비교하면 얘는 분자가 바뀌지 않는 거고 얘는 분자가 바뀌는 거고 얘는 분자의 배열 상태가 바뀌는 거고 얘는 뭐다? 원자 자체의 배열 상태가 바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알았죠? 공통적으로 안 바뀌는 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뭐냐면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반드시 일정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뭐로 반영하면 이거를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여요. 알겠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 선생님이 이미 그림에도 표현했지만 산소 원자 처음에 2개 있는데 나중에도 산소 원자 2개고 처음에 수소 원자 4개 있는데 나중에도 수소 원자 몇 개야? 4개가 되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자,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그래서 항상 어떤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뭐한다?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라도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반드시 뭐하다? 자,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한 게 이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넘기시면 그 3페이지에 화학 반응의 종류다라고 해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 설명했던 뭐가 있냐면 화학과 뭐 분해와 뭐 치환 이런 거 이제 표현해 놨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가장 시험에 뭐 잘 나오는 대표적인 화학 반응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예들이 쭉 써 있어요. 알죠? 쭉 써 있어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데 이제 뭐 실제로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표현하면 뭐 공통적으로 할 때 5개 다 잘 나오는데 뭐 이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봤더니 큰 재미가 없기 때문에 뒤에 넘기시면 뒤에 이제 문제 있거든. 문제 풀면서 문제 나오면 하나씩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책이 이게 참고로 선생님이 만든 책은 아니야. 이 책은 왜냐면 책이 약간 여자 감성이잖아. 거기 뭐 함께 풀어요, 뭐 혼자서도 잘해요. 이거야 이거 알지?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번 보세요. 자, 1번 보시면 여러 가지 물질 변화 중에 자, 화학 변화만을 뭐 하는 거냐면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자, 화학 변화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럼 화학 변화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으니까 그냥 뭘 먼저 찾는 거야. 자, 거기 있는 것 중에 그냥 물리 변화를 다 골라내세요. 물리 변화. 그럼 첫 번째 물리 변화 찾을 수 있는 게 뭐야? 거기서 찾아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물리 변화. 일단 디귿이 되죠. 설탕이 뭐 하는 거야? 설탕이 물에 녹는 거야. 자, 그거는 이제 뭐 되는 현상이다? 용해 되는 현상이죠. 그 다음 하나만 더 찾아봐. 하나 더. 미음. 응? 미음. 방향제의 뭐야? 방향제의 양이 점점 뭐한다? 줄어든대. 그럼 방향제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 그럼 뭐 하는 거다? 그치?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디귿하고 뭐야? 디귿하고 미음. 알았지? 디귿하고 미음이 뭐에 속하는 거다? 물리 변화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가 뭐가 돼야 돼? 나머지가 화학 변화 되는데 자, 맞는지 보세요. 자, 기억 봐봐. 단풍이 든다. 자, 단풍이 든다는 건 무슨 변화야? 색 변화죠. 색 변화. 그치? 색깔의 변화가 생기니까 화학 변화. 자, 그 다음에 나무가 탄다. 이건 뭐다? 연소. 그치? 나무를 태우니까 이런 연소. 그러니까 뭐 리을은 똑같은 말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묽은 염산에 철을 넣으면 뭐가 발생? 자, 기체 발생. 알겠지? 근데 참고로 여기 하나 기억해야 될 게 거기 이렇게 묽은 염산이라고 써 있잖아. 앞으로 우리가 되게 여러 번 봐야 되니까 화학식도 세워야 되니까 묽은 염산이다라고 하면 일단 묽다라는 거의 의미는 묽혔다 이런 의미고 뒤에 있는 염산이라는 게 있는데 염산은 그냥 관용명으로 봤을 때 염산이고 실제 묽은 염산이 문제를 풀거나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반드시 화학식을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HCl 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지? 묽은 염산이랑 HCl 자 무슨 결합하는 거야? HCl 무슨 결합이야? 아직 안 됐냐? 공유결합 둘 다 비금속이잖아. 수소는 손이 하나, 염소는 손이 하나. 그래서 공유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묽은 염산이라고 하면 자, 이제부터는 HCl 고3 때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묽은 염산에 철을 넣으면 자, 뭐가 발생한다 했으니까 기체 발생. 아까 얘기했죠? 기체 발생 대표적으로 뭐다? 화학 변화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뭐 1번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뭐 똑같은 말이니까 뭐 화학 변화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 했으니까 1번 일단 안 되겠죠. 기억.
그지? 소금물로 만든다. 용해가 되고. 그 다음에 자 니은 봐봐. 철로 만든 자전거가 녹이 쓴대. 그럼 철로 만든 자전거가 녹이 쓴다. 일단 시각적으로 봤을 때 뭐다? 그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색변화. 철이 녹쓰면 근데 무슨 색이야? 응? 뭐라고? 초록색이라고? 너 이렇게 너 이렇게 좀 찔러봐. 초록색 나오는지. 네 몸의 피가. 왜냐면 이게 보통 우리 사람 몸에 적혈구 있죠. 적혈구가 이렇게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형이잖아. 근데 여기 적혈구 요 중심에 누가 있다? 들어본 적 있잖아. 산소 운반하는 뭐가 있어? 헤모글로빈인데 헤모글로빈 중심에 누가 있냐면 철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철이 되게 특이한 놈이어서 철이 이렇게 착화물에서 대학교 때쯤에 배웠는데 철이 실제로 봤을 때 손이 4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소를 몇 개씩 나누는 거야 한 번에? 산소를 4개씩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산소를 붙잡고 여기에 산소를 붙잡고 여기에 산소를 붙잡고 자 여기에 산소를 붙잡지. 야, 친구야, 저기 담배 펴본 적 있지? 근데 보통 이제 아니 이제 몇 번 얘기해서 야 담배 펴본 적 있지? 네 이런 애 있거든 가끔. 그래서 보통 이제 담배를 피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기체가 들어오냐면 일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들어왔는데 이 일산화탄소 기체가 산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철은 일산화탄소를 훨씬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이렇게 피면 어지럽잖아. 지금 고개 끄덕거려서 펴본 거야. 담배 피면 어지러운 이유가 뭐냐면 일산화탄소가 몸 안으로 이렇게 쓱 들어오면 철이 뭐야? 자기가 붙이고 있는 산소를 다 이렇게 띄면서 뭐가 붙는 거야? 일산화탄소가 붙기 때문에 뇌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어지러지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철이 뭐하고 결합하면 산소하고 결합하면 색깔이 뭐야? 색깔이 붉은색이야. 산화철이 되면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파충류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우리랑 피 색깔이 뭐야? 다르지? 그지? 그래서 다른 이유는 걔네들은 이 중심 원소로 이 다른 원소를 이렇게 가지면 색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봤을 때 철로 만든 자전거에 녹이 쓴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녹이 쓰는 건 이제 색변화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딕은 마그네슘이 빛을 내면서 탄데 이것도 뭐야? 연소가 되겠고, 그다음 리을에 공기 중에서 드라이아이스피가 작아진다. 이건 뭐야? 이거 물리 변화 중에 어디에 속한다? 물리 변화 중에 아까 상태 변화 중에 뭐야 이게? 아니? 상태 변화 중. 승화하는 거야, 승화. 그지? 고체인 드라이아이스가 바로 물로 날아가는 거야. 기체가 되면서 주변의 열을 이제 흡수해 줘. 그래서 이제 상태 변화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3번. 자, 다음 설명에 대한 걸 오일치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에 가에서 나무의 연소 후에 새로운 물질로 뭐한다? 변화한다. 왜냐면 나무가 타는 거니까 뭐야? 화학 변화니까. 그다음에 2번. 폭죽이 터지면서 밝은 빛이 난다. 그럼 폭죽이 터지면서 밝은 빛이 나간다는 것도 빛과 열이 나면 뭐야? 화학 변화거든? 근데 거기 써 있는 게 2번에 나에서 분자의 배열만 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뭐야? 틀렸죠. 그지? 분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건 뭐다? 물리 변화가 이제 분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 선지가 틀렸다.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자, 그림은 어떤 화학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그러면 A하고 B가 뭐야? A하고 B가 결합해서 AB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뭐 한다? 요거겠죠. 화학적으로 뭐 하는 거야? 자, 화학적으로 결합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거기 있는 것 중에 결합하는 걸 뭐 하래? 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되게 잘 트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 써 있는 제일 첫 번째가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 마그네슘을 뭐 하는데? 마그네슘을 연소시킨다 이거야. 그럼 이 마그네슘을 연소시킨다는 건 태운다는 의미거든? 근데 보통 우리가 타려고 어떤 물질이 타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서 일단 뭐가 있어야 돼? 탈 수 있는 물질. 그러니까 여기서 마그네슘을 연소한다는 건 마그네슘이 탈 물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야 돼? 이 물질이 타는 거를 도와주는 뭐가 있어야 돼? 타는 걸 도와주는 산소가 있어야 돼. 산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불이 붙으려고 하면 특정 온도 이상으로 뭐 해야 돼? 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뭐가 붙는 거야? 자, 불이 붙는 거야. 알았지? 그럼 예를 들면 어디에 불이 났는데 물을 뿌리는 건 어떤 행위다? 물을 뿌리는 행위는 온도를 낮추는 행위고, 만약 어디가 불을 났는데 소화기로 이산화탄소 기체를 뿜는 건 뭐야? 산소 차단, 산소 차단.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그네슘을 뭐 한다고 하면, 마그네슘을 연소한다고 하면 태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입력할 때 태우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태운다는 표현은 산소와 무조건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식으로 써볼게. 식으로 써보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금속이랑 뭐하고 반응하는 거야?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잖아. 근데 산소니까 산소를 더 이상 뭐라고 쓰면 안 된다? O라고 쓰면 안 되고 아까 공유결합 했기 때문에 뭐다? 자, O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는데, 산화 마그네슘이 1대1로 결합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뭐다? 마그네슘 2족이니까 2 플러스고 산소 16족이니까 2 마이너스 때문에 1대1로 결합하는 거야. 응?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가 뭐하기 때문에, 자, 개수가 일정하게 뭐한다?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 마그네슘 하나, 뒤에도 마그네슘 하나인데 누구의 개수가 안 맞아? 산소의 개수가 안 맞잖아. 그치? 여기 산소가 2개 있는데 산소 원자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다 이렇게 2를 쓰면 뭐야? 잘못된 거야. 왜? 우리가 실컷 앞에서 1대1로 결합한다고 했는데 2를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두고 얘가 2개니까 얘를 2개 맡으면 앞에다 뭐 해야 돼? 앞에다 큰 숫자를 이렇게 쓰셔야 돼. 그럼 이렇게 하면 또 누가 안 맞아? 마그네슘도 안 맞으니까 그럼 결국 마그네슘만 한 번 더 맞춰주면, 자, 이게 완전한 화학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뭐하다? 같아지는 식이 완성이 된다. 알죠? 그래서 마그네슘을 연소시킨다라고 하면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을 뭐하고? 자, 산소하고 결합하는데 이제 산소는 16족, 마그네슘은 2족이니까 1대1로 결합한다. 이렇게 식을 좀 쓸 수 있으면 좋죠. 미리 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자 2번에 보시면 물에 전류를 흘려주래. 그럼 물에 전류를 흘려주면 물이 뭐 될까? 물이 분해가 돼요. 알았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거는 화학이야, 화학. 알았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거. 무슨 결합하는 거 얘들아? 어? 우리 배운 결합 2개밖에 없잖아. 무슨 결합? 이온. 그렇지. 금속이니까 이온 결합. 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산화은을 시험관에 넣고 가열하는데, 그럼 산화은을 시험관에 넣고 가열하면 뭐 될 것 같은 느낌이? 산화은이니까 무슨 뜻이야? 산화은. 산소랑 은이랑 뭐야? 결합한 거예요. 그렇지? 그럼 산소랑 은이랑 결합했으니까 선생님 써볼게요. 아까 원래 은은 없었으니까. 산화은은 Ag2O야. Ag2O. 자, 그럼 예측해봐. Ag2O면 2대1로 결합했으니까 원래 전하량이 얼마라는 거야? 결합을 2대1로 했으니까 원래 전하량이 1대1 그래서 은은 원래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거 우리가 원래 주기율표에 있는 걸 알면 주기율표에서 배우지 않는 애들도 원래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얘를 뭐 하는 거야? 가열하면 얘가 뭐가 된다? 얘가 은과 뭐로? 자, 산소로 뭐 한다? 자, 분리가 돼요. 알았죠? 은과 산소로 분리가 돼요. 그럼 은과 산소로 분리가 되는데 여긴 O2고 얘는 O니까 이 앞에다 몇 쓰고, 자, 2 쓰고, 그럼 여기다 앞에다 몇 쓰면 돼? 자, 4 쓰면 이렇게 식이 완성이 돼요. 요번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일단은 시험 문제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가면 니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야? 얘야. 화학식 쓰는 걸 제일 어려워한다. 그 이유가 동유결합하고 이온결합 배우지 않고 그냥 화학식 쓰는 것만 연습하니까 안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얘도 분해죠. 그러니까 답은 결국 뭐겠어? 답은 1번이에요. 마그네슘하고 연소시키는 것만 결합하는 거, 나머지 다 뭐야? 나머지 분해죠. 그래서 4번에 과산화수를 상처 부위에 바르면 기포가 발생한다라는 것도 과산화수가 H2O2인데 얘가 뭐 하냐면 상처 부위에 바르면 H2O랑 O2로 뭐가 되냐면 분해가 돼요. 분해. 알죠? H2하고 O2로 분해가 돼요. 그럼 이것도 역시 이제 개수를 맞추려고 하면 여기 앞에다 2 쓰고, 자, 여기 앞에다 2 쓰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개수 맞추는 거는 뭐다? 다음 시간에 다 할 거니까 뭐 지금 그냥 미리 한 번씩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이제 베이킹 파우더를 뭐야? 집어넣으면 아까 그 베이킹 파우더의 성분 중에 하나가 탄산수 나트륨이기 때문에 열받으면 뭐한다? 분해돼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풀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번 빼고는 1번 빼고는 1번만 뭐다? 1번만 화합이고 나머지 다 뭐다? 나머지 다 분해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까지만 할게요. 6번까지 하고 나머지 숙제를 해오시면 돼요. 금방 푸니까 어디까지 숙제해 오시면 되냐면 8페이지 30번까지. 알았죠? 7번부터 30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자의 배열이 변하니까, 자, 원자의 배열이 변하니까 이제 무슨 변한 거야? 자, 화학 변화 골라라 이것이. 아셨죠?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화학 변화를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기억 뭐야? 물에 염화나트륨을 녹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녹이는 거니까 물리 변화가 되겠고. 그다음 니은 가을이 되어 나무에 단풍이 들었다. 색 변화니까 뭐야? 자, 화학 변화 되겠고. 그 다음에 부리를 가열했더니 검게 뭐가 변했다? 색이 변했다. 그럼 이것도 역시 화학 변화고 사이다의 뚜껑을 열었더니 기포가 발생했다. 이거 아까 주의하라고 했지? 기체가 발생하는 거지만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무슨 거야? 용해하고 관련된 현상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외워서 기포니까 기체가 발생하니까 화학 변화다 이렇게만 안 하면 되겠죠.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그 다음 6번 다음 현상 중에 화학적인 변화인 것만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물리 변화만 찾으면 되겠지. 그럼 일단 석회암을 망치로 잘게 부순다. 그냥 뭐가 바뀌는 거야? 모양만 변하는 거죠. 됐지? 자, 여름철에 오래된 음식이 상한다. 상했다는 건 뭐의 변화다? 맛이 변하는 거지. 상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화학적 변화고 겨울철에 유리에 성해가 생긴다. 자, 성해가 생긴다는 건 뭐야? 승화죠. 수증기가 고체로 바뀌니까 승화 현상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강철솜을 연소할 때 빛과 열이 발생한다 라고 했으니까 빛과 열이 발생한다 연소니까 자, 화학 변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화학적인 변화를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몇 개 하면 돼? 2번 4번 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5번에 뭐 달가진 프라이팬에 올려놓은 버터가 녹는다라고 해서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게 있거든. 달걀 있잖아. 달걀 우리가 후라이 한다고 그러죠. 달걀 후라이 한다고 봐. 써니사이더 이거 먹는다고 쳐봐. 그럼 저 무슨 변화야? 응?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물리 변화. 아 그러니? 너는 날 달걀을 먹어도 그 맛이 후라이에도 같은 맛이야? 아니잖아. 이게 화학 변화겠구나. 알았죠? 그래서 숙제는 7번부터 30번까지 숙제해 오시면